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18일이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라켄에서 비트코인 SB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상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미송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장 폐지가 거래소에 권위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이 사토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포함된 법적 서한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블록스트림의 CS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호사 아담 백이 블록스트림의 CEO에게 법적 서한을 보내왔다. 우리는 해당 서한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무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크레이그 라이트는 왜 이렇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편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CIA 혹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는 일정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지만 비트코인의 백서는 한 개인이 작성을 했고, 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정체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망은 점차 좁혀질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토시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집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금 현재 5조 원대 소송에 걸려있죠.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에 데이브 클라이먼 가족과의 법정 공방에서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재판에서 데이브 클라이먼이 2012년 발송한 이메일 내용이라면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본 결과 PGP 시그니처 작성 시기가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망하고 1년 후인 2014년 3월 12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당 이메일 발송자를 보면은 데이브 클라이먼의 성도 스펠링을 잘못 표기한 채로 이렇게 기재를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4년 사망한 데이브 클라이먼이 남긴 51억 달러 규모의 유산을 훔친 혐의로 유가족에게 의해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데이브 클라이먼의 가족들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라이먼의 죽음과 동시에 서류를 위조해서 55만에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본인의 기업으로 이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꽤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SV 생사 여부보다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CCN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번에 가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이제 법정 공방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것이 시그니처고요. 이것을 위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도대체 뭘 믿고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선서까지 하는 등 마치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을 확신이라도 하는 듯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크레이그 라이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를 알고 있었고 사토시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동료이자 사망했었던 바로 이 데이브 클라이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토시의 최근 행적을 따라봤을 때 사토시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숫자는 100만 개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데이브 클라이먼이 사망한 후에 그로부터 훔쳐간 비트코인 개수도 10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100만 개는 지금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 있고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앞으로 사토시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써서라도 자기가 사토시라는 것을 거짓으로도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소송도 이기고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도 차지하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는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사토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 데이브 클라이먼, 사망한 데이브 클라이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가 한국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도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소개 링크를 이제 걸어놓을 텐데 사용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말은 많지만은 사실 해킹을 당한 적도 없고
이제 콜드 스토리지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만약에 해킹이 당했을 경우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1000원을 1원으로 만든다. 처음엔 단순히 언급만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정치권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공론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이제 맵이 나와 있죠. 내용, 방식, 비용만 잠깐 보면은 직접 비용이 약 3조 원, 간접 비용 합하면 약 10조 원 이상이 들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무제한 익명 교환, 그리고 장점으로는 국격 제고, 거래 회계 편의 확대, 지하자금 양성화, 단점으로는 경제 불안, 물가 자극, 장비 교체 등 비용 부담이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어차피 현금이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지 그런 점도 의문이 드는데 한 가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거 뒤에서 또 이렇게 부정부패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제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블록체인 주식 대차 서비스가 금융 샌드박스에 포함이 된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P2P 주식 대차 서비스란 개인들이 중개 플랫폼에 참여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증권사 내에 개인 투자자 간 대차 중개 서비스로 이제 범위가 제한이 되며 또한 현금 배당 외에 다른 권리 이벤트에도 강제 리콜 없이 권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 조건으로 걸렸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신박한 서비스 앞으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부산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 부산이 금융과 항만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 지구로 거듭납니다. 부산시는 부산이 중소벤처기업들로부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촉진지구 육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안드로이드 버전 브레이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브레이브 리워드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브레이브 리워즈는 사용자들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광고를 시청해서 BAT 토큰을 얻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BAT 토큰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광고도 보시고 BAT 토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저는 그때 개발자 버전에서 이 서비스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계 글로벌 대형마트 체인인 까르푸가 올 연말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무려 20%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추적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아마존, 라쿠텐에서 지금 현재 가입자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갑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전 가입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구색이 갖춰지고 있죠. 저스틴 선이 이야기하기를 트론의 올해 말 D앱 2000개의 런칭이 목표다. 이제 굉장히 많은 D앱 숫자인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별 D앱 숫자들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1722개, 그리고 이오스가 488개, 트론은 368개인데 2000개를 채운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바쁘겠죠. 자, 과연 그들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법정 공방을 벌여왔었던 윙클보스와 찰리 슈렘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전에 윙클보스 형제가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를 주면서 5,000개의 비트코인을 좀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꿀꺽 삼켜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죠. 이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탄 것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속마음처럼 까맣게 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해서 이 프랑스의 기자가 이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기부금을 송금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테러 자금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좋게만 쓰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비트코인이 쓰여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그 거래소가 있는데 바로 바이낸스죠. 그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었던 바이낸스, 이번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쉐입시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하기를 경기 침체기에 비트코인이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미국 등 부채 현황을 봤을 때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혹은 주식시장 붕괴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은 훌륭한 해지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의견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에 봉착한 아프가니스탄은 블록체인 금융상품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그들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기사인데요. 이제 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권이 직물 면 선물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딱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채권이 이제 3조 달러 규모의 리튬 산업에 묶일 수가 있는데, 리튬 부족으로 인해서 리튬 산업이 확장된다라고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적으로 차용을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은행에서는 하이퍼레저의 블록체인 기술,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튀니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아바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블록체인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비트코인 본드에 관해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크리스틴 르갈드의 답변은 이제 좀 주의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되 테스트와 감독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만 인플레이션 비율이 55%에 육박을 했고 소비자 물가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악순환의 연속에 처해 있는데, 고작 몇백만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페소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고 환율 방어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달러화 또한 금리가 올라가기 쉽다. 상황은 이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페소를 대신하기 좋을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아르헨티나 37개의 도시에서 대중교통망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ATM 기기를 찾는 것이 이렇게 쉬워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로 바이낸스와 1:1 공동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다. 또한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페소보다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높으니 페소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라는 의견도 남긴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큰 결단을 내야 될 시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그 나라의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꿈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행운의 달이다. 이제 4년 연속으로 월간 기준 상승, 그래서 매년 4월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 18년 그리고 올해 20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4월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행운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일렉트럼 사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해서 지난 12월부터 총 771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것은 암호화폐 그런 프라이빗 키를 오프라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월렛이 가장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항상 이 사기 그리고 해킹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상승세는 둔화됐지만은 추세는 긍정적이다. 연말 8,000달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깐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세 둔화는 시장의 우유부단한 상태를 가르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랠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수렴 확산 지수가 맥D 지수가 녹색으로 변화가 되었고, 30일 이동평균선과 90일 EMA가 금년 1월 이후 처음 교차된 것도 약세론자들의 주도권 상실을 강조해주는 또 다른 강세 신호라고 덧붙였으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항상 분석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곤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미디어에 관련이 없는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000불대까지 5,700에서 6,000불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하락하고 난 후에 추세 전환이 되면서 올해 말까지 여기 말하는 8,000불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나 예측들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항상 듣곤 했었던 암호화폐는 사기다 혹은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상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오늘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정보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채널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